지금 대한민국의 의료 시스템이 사실상 무너지고 있다는 얘기가 많죠. 만약에 이 붕괴를 막고 우리 모두의 건강을 지켜낼 수 있는 아주 구체적인 청사진이 하나 있다면 어떨까요? 오늘 바로 그 거대한 계획을 속속들이 파헤쳐 보겠습니다. 아이가 아픈데 동네에 갈 병원이 없어요. 응급 환자가 구급차 안에서 시간을 허비하는 응급실 뺑뺑이. 이제는 너무 익숙한 뉴스 아닌가요? 이게 그냥 좀 불편한 수준이 아니라 우리 모두의 생명에 걸린 문제입니다. 바로 지금 우리 주변의 이야기예요. 그런데요, 이 모든 혼란을 해결하기 위해서 정말 정교하게 설계된 청사진이 이미 존재한다면 어떨까요? 심지어 한 사람이 30년 넘게 이 문제 하나만 파고들어서 완성한 계획이라면요? 지금부터 문제의 진짜 핵심이 뭔지 짚어보고 그 구체적인 해법을 한번 따라가 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 파트입니다. 위기와 설계자. 과연 이 엄청난 계획, 누구의 머리에서 나온 걸까요? 그리고 우리가 마주한 위기의 진짜 모습은 또 뭘까요? 이 계획의 설계자는 바로 김윤 의원입니다. 이분의 경력을 보면 이 계획이 왜 나올 수밖에 없었는지 이해가 갑니다. 30년 동안 연구자로 있으면서 데이터랑 이론을 쌓았고요. 공직에 있으면서 시스템 내부를 속속들이 들여다봤고 또 시민운동가로 활동하면서 현장이 얼마나 절박한지 느꼈던 거죠. 그리고 마침내 2024년 이 모든 경험을 법으로 만들어서 현실로 바꿀 힘을 갖게 된 겁니다. 이 개혁안은 크게 세 개의 기둥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바로 지역의료, 그리고 의료인력, 마지막으로 재정 문제. 지금부터 이 세 가지 핵심을 하나씩 제대로 파고들어 보겠습니다. 자, 개혁의 첫 번째 기둥입니다. 바로 어디서 치료받을 것인가 이 문제예요. 아이가 갑자기 아플 때, 응급 상황이 터졌을 때 왜 우리 동네에는 갈 병원이 없을까요? 그 해답을 한번 찾아보죠. 솔직히 말해서 지금 대한민국 의료는 두 개의 나라로 나뉘어 있다고 봐도 과언이 아니죠. 모든 좋은 자원들이 서울로만 몰리니까 환자들도 어쩔 수 없이 수도권으로 가고요. 그럼 지방 병원들은 점점 더 약해지고 악순환이 계속되는 겁니다. 김윤우 의원의 비전은 바로 이 구조 자체를 깨는 거예요. 내가 어디에 살든 필요한 치료는 그 지역 안에서 다 받을 수 있게 하는 것. 이걸 지역 완결형 의료체계라고 부릅니다. 그럼 이걸 어떻게 현실로 만드냐? 계획은 딱 3단계입니다. 첫째, 각 지역에 있는 국립대병원을 법적으로 책임 의료기관, 그러니까 지역 의료의 컨트롤타워, 앵커로 딱 지정하는 겁니다. 둘째, 이 앵커 병원을 중심으로 지역의 다른 병원이나 의원들이 아주 유기적으로 협력하는 네트워크를 만드는 거죠. 그리고 가장 중요한 세 번째, 바로 사람 문제입니다. 지역의사제를 도입해서요, 학비 지원 같은 혜택을 주는 대신 그 지역에서 10년 동안 의무적으로 일할 의사를 확보하는 겁니다. 지역에 의사를 보내는 것도 물론 중요한데요. 사실 더 근본적인 질문이 남아 있습니다. 애초에 의사는 얼마나 또 어떻게 뽑아야 하는 걸까요? 바로 누가 치료를 제공할 것인가의 문제, 가장 뜨거운 논쟁의 중심인 의료 인력 문제입니다. 정부하고 의료계가 맨날 싸우는 거 이제 좀 지겹지 않으세요? 김인호 의원의 해법은 이 숫자 자체보다 절차에 집중합니다. 정부가 일방적으로 몇 명 늘릴 거야 하고 통보하는 방식은 이제 그만하고 과학적인 데이터랑 폭넓은 사회적 합의를 통해서 모두가 수긍할 수 있는 결정을 내리는 새로운 틀, 즉 거버넌스를 만들자는 거죠. 이 새로운 시스템은 이렇게 돌아갑니다. 먼저 전문가들이 모인 수급추계위원회가 과학적인 데이터로 미래의 의사가 얼마나 필요할까를 계산해요. 그 다음 의사뿐 아니라 시민 대표까지 모두 참여하는 정책심의위원회가 이 데이터를 보고 그래, 그럼 몇 명을 뽑자고 사회적으로 합의하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업무조정위원회가 의사, 간호사처럼 직역 간에 누가 무슨 일을 할지 역할을 명확하게 정해서 쓸데없는 갈등을 막는 거죠. 자, 병원도 짓고 의사도 뽑았어요. 그런데도 해결되지 않는 문제가 있습니다. 바로 돈이죠. 마지막 세 번째 기둥은 이 모든 시스템을 움직이는 엔진, 즉 어떻게 의료비를 지불할 것인가에 대한 재정 개혁입니다. 일단 지금 시스템부터 알아야겠죠? 바로 행위별 수가제라는 건데요. 아주 쉽게 말하면 병원이 검사나 시술 같은 의료 행위를 많이 하면 할수록 돈을 더 많이 버는 구조입니다. 서비스의 양이 곧 수익이 되는 거예요.
지금 방식은 마치 자동차 수리점에 갔을 때 부품을 많이 갈아 끼울수록 수리점이 돈을 더 버는 것과 같아요. 그런데 가치 기반 의료는 완전히 다릅니다. 차를 얼마나 잘 고쳐서 오랫동안 문제없이 타게 만들었느냐, 즉 결과에 대해 돈을 주는 거죠. 양이 아니라 질로 평가하는 것, 그야말로 생각의 틀을 완전히 바꾸는 대전환입니다. 이 가치 기반 의료로의 전환과 함께 세 가지 중요한 재정 개혁이 같이 갑니다. 첫째, 보험 진료랑 비보험 진료를 마구 섞는 혼합 진료를 금지해서 불필요한 의료비가 오르는 걸 막고요. 둘째, 돈은 안 되지만 꼭 필요한 진료를 하느라 생기는 공공병원의 착한 적자는 국가가 책임지고 메꿔줍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낸 보험료가 어떻게 쓰일지 결정하는 위원회의 힘을 키워서 더 투명하고 국민을 위한 결정을 내리도록 만드는 겁니다. 이렇게 지역, 인력, 재정이라는 세 개의 톱니바퀴가 딱 맞물려서 돌아가기 시작하면 과연 한국 의료는 어떤 모습으로 다시 태어날까요? 그리고 이 거대한 설계도가 현실이 되기까지 우리는 어떤 벽을 넘어야 할까요? 결국 이 모든 복잡한 계획이 향하는 목표는요, 이 한 문장으로 요약됩니다. 김윤호 의원이 말한 것처럼 누구나 어디에 살든 필수 의료를 보장받는 나라를 만드는 것. 의료를 돈벌이 수단이 아니라 국민의 기본권으로 다시 바로 세우는 것. 이게 이 개혁의 최종 목표인 거죠. 하지만 이 완벽해 보이는 청사진 앞에는 정말 거대한 산들이 버티고 있습니다. 수많은 이해관계자들의 동의를 얻어내야 하고 기득권의 거센 저항도 뚫어야 하고요. 무엇보다 이 모든 걸 밀어붙일 강력한 정치적 리더십이 필요하죠. 전문가들은 바로 지금, 앞으로 1, 2년이 이 개혁의 성공과 실패를 가를 마지막 골든타임이라고 말합니다. 과연 이 계획은 무너져가는 대한민국 의료 시스템을 살릴 담대한 청사진이 될까요? 아니면 그저 또 하나의 이상적인 꿈으로 남게 될까요? 한 가지 분명한 건 그 결과에 우리 모두의 건강과 미래가 달려있다는 사실입니다. 대한민국 의료의 미래, 지금 정말 중대한 기로에 서 있습니다.